뭐 옆에서는 그냥 편하게 해 라고 그렇죠. 얘기는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내가 동료 교사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던 어떤 기대를 최소한 충족시켜줘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네네. 그런 그 본인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들이 봤을 땐 별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본인 스스로 그렇죠. 제가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가 또 되게 조금 놀랐던 건 뭐냐면 생각보다 전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자랐던 어떻게 보면 학생이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 수업 이외의 발표에서 발표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시는 선생님들 또는 교대생들도 전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네. 주변에 어떠세요? 우선 제 경험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력이 한 2, 3년 차 때까지는 사실 그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왔을 때 학부모님들 만남에 있어서 꽤 많은 이렇게 불안이나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학생들을 대할 때도 사실 최소 1, 2년 동안은 그런 수업을 함에 있어서도 네. 불안이나 뭐 발표 불안 같은 거를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부담을 느끼는 선생님들도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그 학생들이 있을 때 불안함은 그래도 어느 정도 1, 2년 안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만나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저희가 학기 초 교육과정 설명회, 그 다음 학부모 상담 주간, 그리고 공개 수업, 뭐 대부분의 학교들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 최소 3번 정도의 학부모님들이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통화로만 했으면 좋겠다. 네,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부담, 어떻게 평가될지에 대한 부담감, 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치랑 다를 경우에 어떻게 좀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저한테 많이 오시는 분들의 케이스는, 이제 그 승진을 하시면서 이제 관리자 레벨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점점점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일반 교사 선생님들의 관리자급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이들 사이에서 뭔가를 발표를 하고 뭔가 잘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승진을 하시고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의 기대치가 훨씬 더 높아지고 얼마나 좀 더 이제 확실한 발표 아니면 뭔가 임팩트 있는 이런 것들을 남기려는 분들이 이 발표가 더 부담스러워서 피하거나 실제로 공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가 학교 수업을 끝내놓고 보통 뭐 학년별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뭐 보통은 뭐 부장교사나 아니면 그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많은 부담을 많이 느끼세요. 그리고 그냥 뭐 옆에서는 그냥 편하게 해 라고 그렇죠. 얘기는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내가 동료 교사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던 어떤 기대를 최소한 충족시켜줘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그 본인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들이 봤을 땐 별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본인 스스로 그렇죠. 이렇게 준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더 준비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옆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무난하고 잘 끝났었는데 알고 보면 그 전날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고도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어떤 발표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어떤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청중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많이 긴장되거나 불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제가 그 발표에서 공포나 불안을 느꼈던 게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 우리 이제 합천에 그 초등학교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학생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실은 손쉽게 교육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갔고 저는 이제 아이들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섰는데 그 갑자기 뒤에 선생님들이 막 따라 들어오셨잖아요. 그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제 당황됐던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활발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얘기를 안 듣고 막 뛰어다니고 뭐 내가 손 씻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자기 얘기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네. 하니까 그냥 통제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니 그렇죠. 그때부터 너무나 떨리는 거죠. 그럼요. 네. 이제 왔는데 정신과 전문이라고 해서 뭔가 수업을 들으라고 해서 물론 그 뒤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오셨으니까 들어가 주겠지 이렇게 네. 생각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때 당시로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내가 어떻게 보일까 네. 또 이제 어떤 소개시킨 준 지인의 입장도 있는데 내가 좀 더 뭐 이게 좀 휘어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되게 긴장되거나 떨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저도 이제 18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그런 다양한 동료사들 만나보다 보면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스트레스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 뭐 주변에 뭐 내가 맡은 일이 힘듦이나 이런 것보다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것들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스트레스가 좀 높지 않나.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동근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분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좀 이 어떤 스트레스를 좀 더 많이 받는가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사분들의 이제 스트레스나 번아웃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라도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교사분들의 지인분들이 있으면은 선생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사람이고 어떻게 긴장이나 불안이나 힘든 부분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옆에서 좀 잘 도닥거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